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게 이제 2권이에요. 적천수 2권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뭐죠? 4권 1책이에요. 자평진전은 5권 1책이고요. 이건 4권 1책인데, 이제 한 권으로는 한 책으로는 돼 있는데, 이 사이에 4권이 들어가 있어요. 4권이. 그럼으로써 2권이 넘어가면서 제 12장으로 했어요. 1권과 2권은 같은 장으로 했고요. 3권과 4권은 장을 또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권과 2권은 합해서 통신론이라고 그래요. 3권과 4권은 합해서 육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통신론 하면은 이거는 형이상학적이에요. 통신론은요. 육친론은요 형이하학적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사주를 본다라고 해서 형이하학적인데, 그러든 저러든 사주 보는 거 방법은 똑같아요. 형이상학이나 형이하학이나. 그러나 통신론 하면 뭔가 모르게 이건 귀신이 들어간 것 같고요. 육친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에 딱 와서 부딪히는 거겠죠. 그래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 역시 임철조 선생이 이것을 나누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원문에서는 일단 1권까지는 제11장 방국상으로 돼 있고요. 여기 12장 방국하로 돼 있어요. 근데 개념은 같아요. 개념은 같은데 그래도 이상하게 방국에서 끝내지 않고, 더군다나 사례명조도 한 76개 정도인가요? 그래서 끝냈어요. 제가 만약 다음번에 이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사례명조 한 100선, 그러니까 100개를 고른다라고 해서 100선, 적천수 천미와 또 이제 격국론을 비교하면서 100선, 100가지를 100개의 사례 명절 한다면 조금 더 지나야 되겠죠. 지금 76개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권수로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자평지 적천수 정석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권만 가지고 했나 그랬어요. 1권만 가지고 했는데도 책이 2권이었죠. 그 이유는 원문도 있고요. 또 임철조 선생의 이야기한 또 원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책을 준비하는 것은 그러나 한 2, 3년 걸릴 겁니다. 금세 나올 수는 없는데요. 제가 좀 이 백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례명조만 100개를 하고요. 임철조 선생이 이야기한 한문 빼고 설명 들어가고요. 제 얘기 들어가고요. 또 그리고 격국론도 제가 이 격국론에서 이 사주가 맞냐 틀리냐, 격국론과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도 제가 쓰고요. 해서 100선, 100가지 사례명조를 가지고 한 200페이지를 만들어도 책 한 권을 만들어서 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권에 내는 거죠. 그러면 512개니까 5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올해 나이가 73세니까 글쎄요, 죽을 때까지 5권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목표는 제가 이제 독립출판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독립출판이 있어서 구태여 이제 제책사, 그러니까 제책사라고 그러나요? 출판사에다 의뢰해서 해봤자 출판사 배만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청기누설은 빼고 적천수 연구소 출판사로 해갖고 개인적으로 출판사를 등록을 해놓고 인터넷을 하든지 해서 필요하신 분을 책 주문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진년
갑진년은 제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수일주에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발설하는 그 기운이 생겨서 아마 올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올해 안으로 백선 100개만 추려갖고 아마 임철조 선생의 사례,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걸 한문은 빼고요. 제가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고요. 이따 이제 사례명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장 당국이에요. 원문 1 한 거 보니까 원문이 한 두세 개 또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조금만 더 올릴까요? 올릴 필요 없네요. 연해서 약연. 만약에 말이죠. 방국에서 한결같이 왔어요. 방국이라는 것은 지지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수시, 모름지기, 간두, 이건 천간이에요. 간두에서 무반복이라고 해서요. 이 반복은 오히려 반대로 덮어씌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이게 반대로 덮어씌질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밑에를 내려가 보니까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천간으로는 반대되는 오행이, 반대되는 오행, 이게 그러니까 요거죠. 반대되는 오행이 덮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반복을요,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 이 국이 있을 때 이 국이 오는 것을 반복해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임철조 선생이 해석하는 게, 근데 유백원 주에는 없어요.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길 반대되는 오행이 덮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강하니까 순화하는 게 좋지, 강한 것을 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하게 따르는 게 좋다라는 걸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참 철조 선생은요, 강한 걸 강제로 눌러주면 오히려 그 강한 것이 용수철처럼 통 튀어갖고 오히려 얼굴을 때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튀어 오르면 오히려 반대로 나쁜 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행운에서는 반대되지 말아야만이 곧 아름답다라고 했지만, 이게 천간에서는 순하게 득서 차례를 지키라라고만 했지 무반복에 대해서는 없어요. 무반복의 설명이 없죠. 유시주에서는요.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다. 유시주만 가지고는요. 이게 중주죠. 그러니까요. 원주죠. 그 다음에 중주를 하신 이제 임철조 선생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무반복에 대해서요. 아주 참 대단하십니다. 임시와. 그래서 방과 국이 재래 같이 왔다. 그렇죠. 임묘진의 방국에서 재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승상문 위에 상편에서, 위편에서 방혼국, 방과 혼이 국이 섞였을 때 국혼 방지, 국과 혼이 방과 섞였다는 말이다. 만약 임묘진이 겸해서 해자나 미자가 섞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5글자는 사주에서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해나 미가 섞인다든지, 해면미에서 인이나 진이 섞인다든지, 사오미에서 인이나 술이 섞인다든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에서 방을 이루고 있는데 국이 들어가는 거죠. 이롯을 이제 국을 이루고 있어요. 국을 이루고 있을 때 삼위가 섞인다든지, 신유술, 이건 또 방이죠. 신유술은요, 겸 사축이 있다든지요. 사유축, 이건 뭐예요? 국이죠. 신술이 있든지, 해자축, 이건 방이죠. 그래서 신진이 있든지, 신자진, 이건 국이죠. 축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방과 국이 섞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두 무반복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걸 보고서 제가 반대되는 오행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위에 원문을 설명한 겁니다. 방국이 재래했어요. 그러면 그 기운은 왕할 것이다. 왕성하다. 우리도 왕성하다 그랬죠. 중요한 건 천간으로서요. 순기기세의 그 강한 기운, 그 세력의 그 기세에 순하는 것이 묘하지.
뭐 할 것이다. 만약 지지에 인묘진이 있으면서 일주가 목이라 한다면 다시 혹 해에 생을 받는다. 미지고 또 미는 고야, 해는 생이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만약 지지에서 어떻게 해요? 해면이 이건 또 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일주가 목이에요. 혹 재봉 인은 녹이 될 것이고 지는 여기가 될 것이니 왕한 것이 극에 다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은 소능극 능이 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금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어 봤자 극할 수가 없다, 천간으로. 예, 그러면서 모름지기 중요한 것은 천간의 유화. 예, 그래서 화가 있어야만이 그 기운, 왕한 기운을 설하는 것이 좋지, 그 왕한 기운을 괜히 극한다고 어줍지 않게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역극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뭔 소리를 하고 싶으실까요? 사자성어에서. 예, 목다금쇠라고 하죠. 목다금결이라고요. 목이 많으면 금의 이빨이 빠져나간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화가 있어서 반드시 간돌이 있어서 득 얻어야 된다. 그 차례를 얻어서 불패, 어우러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 천간에 화가 없으면 술에도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위지종강. 예, 그러면 수생목해서 그 강한 기운을 따르는 것이지, 이런 때는 수운으로 가야만이 좋다. 순기왕신. 그래서 그 왕한 기운을 따르는 것이니 아름다운데 최입니다. 금운이면 금생수하는 바람에 수는 곧 수생목해서 돌아서 아름다움이 있다. 흉을 만나더라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가 있는데 견수, 술을 봤다. 자, 첫 번째 사례 명조가 그겁니다. 화가 있는데 술을 봤어요. 혹은 화가 없는데 금을 봤어요. 이러면 이것은 말해서 간두가 반복된 것이다. 반대로 덮어 씌운 것인데, 만약 운에서 안돈, 편안하게, 운정 안돈, 운의 길이 편안하게 하려면 토를 만나서, 즉 거역하는 수를 이렇게 딱 막아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만나면 그런데 거기 미금이죠. 작은 금을 제거하면 역시 부실위길 이자는 뿐이다라고 해서 조금은 확실하게 맞대치는 않지만 그래도 길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 일간이 토라면 별도로 별간에서 화를 얻어야만이 상생하는데 마땅함이 있다. 역시 불반복, 반대돼서 덮어씌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 금을 만났다면 작은 것으로서 적중, 많은 것을 대적하는 것이니, 술을 보면 그러면 오히려 생조 강신, 강한 신을 생한 것이니, 즉 반복된 것이다. 이건 반대로 덮어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오행이 딱 덮어씌운 것이 소위 재지성. 이거 보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한 것을 제한다는 것은 불약, 뭐만 못하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뒤에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불약이라는 것은 화지덕, 화하는 덕만큼도 강한 것을, 성한 것을 제하는 것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쓰라는 것이지 이건 못 쓴다라는 거예요. 즉 그 유행하는 것이 순함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흐르고 강한 것은 우선 설하라 라는 거예요. 제하지 말고 설하라. 임철조 선생이 누차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강하다고 제하는 글자를 먼저 찾지 말고 일단 설부터 찾아라. 그래서 없으면 그냥 어떻게 피치 못해서 강한 걸 찾지만, 그 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강한 기운을 도와주는 운으로 와야지 공연히 설한한 기운으로 가면
오히려 그 강한 기운은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용신을 잡아놓고도 뭐라고 그러죠? 운이 안 따라주면 말짱 헛거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철조 선생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강한 것은 제하느니 제하는 것은 설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수두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 명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77번은요, 우선, 수가, 목이 강한데, 화로 설해야 되는데, 천간에 이렇게 떡하니 개수가 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개수가 병이 된다. 왜? 용신이 뭐예요? 정화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은 요운밖에 좋은 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간으로는 이 개수 이런 게 들어오면요, 이 정화가 꺼지고요. 이런 거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술을 생하게 해서 경신금은 안 좋을 것이고요. 예, 이때는 그래도 괜찮죠. 무기토는요, 진토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개수는 강하니까 개수는 쓸 수가 없겠죠. 예. 자, 봅시다. 자, 갑인정묘 을해개미라고 해서요,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다 미토가 있어서 뭐죠? 목에 뿌리가 내려져 있죠. 이런 것이 해묘미 방을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미토가 하나 끼었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풀기만 운만 잘 맞으면 충분히 운대로 가는데 이 운이 지금 미터서부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수는 진짜 안 좋죠. 자, 봅시다. 차, 방국제래. 방과 국이 한꺼번에 왔죠. 그래서 득, 월간에서 정화, 독특, 홀로 딱 투출했어요. 그래서 발설 청영, 아주 발설하기를, 이건 청자는요, 우주근원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꽃뿌리 형자고요. 그래서 아주 청량한 것을 발설했다라고 했죠. 이 정화가 꽃이다라는 거예요. 하기 묘야, 어찌 묘한가, 묘하다라는 것이죠. 호라고 해서 그 묘야라고 하면 이 하자는 그러면 결국 어찌라는 것보다는 감탄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묘야라고 하면은 묘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석호, 해석한 건 이 호자는요, 전치사로 돼야 될 겁니다. 시간의 개수 투로, 이렇게 투로 해서 해석한 것은 시간의 개수가 투출해서 통곤해지, 좋습니다. 그러더니 가까이서 정화의 수기를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해서 간부 반복이다. 이게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 반대로 더 씌어 있다라는 것이 덮어 있다라는 거예요. 소이라고 해서 일금 하나의 이게 금자가 뭐냐면 소매예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소매가 이렇게 길죠. 소매가 긴데 오히려 불능박 넓힐 수가 없었다. 자, 양반의 소매는요 길면 길수록 양반이 되죠. 일반 평민은 그냥 이런 옷이나 입고 있었는데 양반들은 이렇게 자꾸만 길어집니다. 불능박 넓힐 수가 없었다. 빈핍 가난하고 무자 자식도 없었다라고 해. 설사 만약 개수가 바뀌기를 이 하나의 화나 토로 바뀌었다면 명리개수, 명리와 이익이 모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개수가 반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한문은 뺐습니다. 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임철조 선생이 설명하시는 걸 집어 넣고요. 제가 이렇게 역평을 할 겁니다. 이 명조 역시 월간의 정화가 용신이 되며 시신은 목극이다. 그러면 권수는 바뀌었지만 위살에 76번이라고 한 것은 76 다음에 77을 들어넣으니까 위살에라면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곧바로 보이시겠죠. 명조와 이 명조는 연과 월은 같으니 대운 역시 같이 흐른다.
근데 이 명주는 을해일에 개미시고 태어났고 위의 명주는 을미일에 정해시에 태어났어요. 관계로 하늘과 땅 차이의 운명을 살게 되었다. 역시 사주는 오행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짜여졌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은 의심스러운 건 일반적인 안목으로는 일단 시간의 개수는 일간의 을목을 생하고 그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그런데 철저님은 을목을 뛰어넘어서 용신이 정화를 극한다고 한다. 또한 개수는 비록 편인이지만 대운에서 관살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관살을 생화하는 작용하고 역풍자가 알기로는 호생이 먼저고 호살은 나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주는요, 운이 안 받쳐줘요. 예. 보세요. 목이 7.3이에요. 화 2.1. 수가 3.1이나 되네요. 왜냐하면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수목화예요. 그래서 목화를 쓰는 거죠. 왜? 설하는 걸 먼저 취하니까요. 철조 선생은요. 럭곡격이죠. 럭곡격에서는 진짜 맞지 않아요. 럭곡격은 격국론에서는 럭곡격은 생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럭곡격은 우선 격을 용신으로 잡을 때는 관을 먼저 잡아요. 그 다음에 칠살 잡고요. 재성 잡고요. 없으면 식신이라도 잡아야지. 격국론으로 얘기하면 저 개수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정황격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결국은 아마 럭곡격으로 임철조 선생이 풀었다라고 한다면 맞으실 겁니다. 예. 자, 일단 보십시다. 2번을 누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운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이 운에는 아주 지금 끝났고요. 끝난 사주죠. 그리고 요 운이 겨우 운이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빈핍불감이죠. 무자, 자식도 없었고요. 참 안 된 사주입니다. 오늘 78번을 하고 끝낼 겁니다. 이 사주는 곡식계예요. 이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정화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정화를 쓰나요? 예, 맞습니다. 곡식격에. 그러나 운이 목수로 흐르죠. 곡식격에. 곡이라는 건 결국은 목으로서 정격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술대운이 들어와도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금운만 안 들어오면 이 사주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올려서 올리고요. 이 밑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네요. 정묘, 갑진, 갑인을해. 차역, 반국제래. 또 이 역시 반국이 같이 왔다. 간두의 무수, 이거 보세요. 이게 수가 있든 없든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곡직계금은요, 이 강한 신을 가운데 두고서 수목화를 쓰는 거예요. 정화숙이 유행했다라고 하죠. 그건 맞습니다. 행운에서 심이 반패, 오히려 어그러지지 않음이 별로 없다. 불심. 그러니까 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향방서부터 시작해서 사지주목, 자다제왕이라고 해서 아까는 무자 했으니까 지금은 자식도 많고 재물도 왕했다라는 것이죠. 부성하면 타고난 성품이 인자했다. 품행이 단방했다. 수명은 월 8순이 넘었다. 그리고 부부재미라고 해서 부부와 함께 장수를 했다는 소리예요. 소위 목에 주는 어지른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는 이거 목숨이 오래 간다는 소리죠.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경명은 복직인수격이다라고 했어요. 신사원여라. 진실로 말을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진실로가 없고요. 믿을 신자니까요. 이거 이사
이런 말은 믿을 만하다. 유차 양조관직헌대라고 해서 두 달의 명절을 딱 보아하니 간두가 반복한 것과 더불어서 오로지 전순, 순함을 차례대로 얻어야만 되는 것이니 천연야라라고 해서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아까는 수가 있어서 잘못됐고 이 사주는 수가 없어서 화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러나 이 사주는요 운에서 수운으로 흘러요. 흘러도 지지로 수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물론 천간에 수운이 안 들어가야만이 이 정화가 꺼지질 않겠죠. 한번 봅시다. 대운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려서 조금 그러나 저러나 이 수운이 들어와도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요. 천간에 갑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화 끌려고 덤벼들면 그렇게 저거질 않죠. 그리고 이 경신금이 들어와도요 이렇게 금이 그러나 이 경신금이 만약 신유, 경신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거 신유, 경신 이렇게 들어왔으면 사주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사주 이때는 특히 경신 때는 크게 아마 고장이 날 겁니다. 그러나 신축, 경자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천간으로 이 신축은요 그래도 힘을 쓰겠죠. 그러나 경자는 이 경금이 설이 되고 해서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수운으로 들어와도 지지로만 수운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계대운요 인묘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대운도 그렇게 무난합니다. 자, 곡직인 숙격이다. 결론적으로 악의 명조는 시간의 계수로 인해서 일반격이 되었고 이 명조는 을해시의 일주의 임목과 시간의 을목 해수가 있어서 목화됐죠. 곡직인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토금이 없어요 사주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하얗게 된 부분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유대운 아니면 신대운 팔순을 넘겼다니까 팔순까지 넘기려면 병화대운까지 갔고요. 신금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납니다. 85세까지는 살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끝내고요. 다음 강의가 두 번째에 이제 원문이 있고요. 이번에는 반국하는 원문이 3개로 이루어졌네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